노인 일자리 취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청주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출범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색이 떠오르는 특별한 감각으로 그림 악보를 그리는 천재 첼리스트 소녀가 있습니다. 음악과 그림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돼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재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김영한 지사가 도시농부와 일하는 바퍼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노인 공공일자리 취업자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단순 노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로당에서 마늘을 까고 복지관에서 급식 활동을 하는 충북형 노인복지사업 일하는 바퍼입니다. 도내 사업장의 단순 업무를 경로당으로 가져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로 제공하는데 활동비는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지급됩니다. 하루 참여자만 1,500명, 누적 이용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황혼의 소일거리로 이용자 만족도는 높지만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 도비 시비로 한다면, 세금으로 한다면 자격 요건을 큰 기업에는 주면은 안 되죠. 기업에서 사실 별로 달갑지는 않아요. 경로당까지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일에 능률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북에서는 이렇게 공공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노년층이 유독 많습니다. 재작년 노년층 재취업 일자리 가운데 49.7%로 절반을 차지했는데 전국 평균인 41.1%를 크게 웃돕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김영환 지사가 시행한 도시농부와 일하는 바퍼 등이 고령층 고용에 무려 10%나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88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70%밖에 안 됐습니다. 구인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이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노년층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왠지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좀 하대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문제는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에 노년의 장기 일자리를 구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에 국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장기 일자리를 위한 유인책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안전한 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실제적인 조세 혜택을 준다든가 하면은 노인이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청주에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어제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이광희, 김기표, 김문수 의원을 새로운 3기 상임대표단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참석해 각자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8일에는 청주 내수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충북 민사모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충북 전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도내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천이 34.3도로 가장 높았고 청주와 옥천, 영동이 34도를 기록하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발생해 어제 청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열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폭염특보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색이 떠오르는 특별한 감각으로 자신만의 그림 악보를 그리는 18살 천재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이정현 양인데요. 언어 대신 음악과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정현 양의 첫 전시회를 김은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첼로의 묵직한 선율을 연주하며 슬픔을 토해내는 듯한 목소리를 더하는 소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8살 첼리스트 이정현 양입니다. 등 뒤에 전시된 자신의 그림 악보 속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학살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곡을 듣고 정현이가 그린 그림에는 빨간색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도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오롯이 소리에서 느낀 이미지를 옮겨낸 그림 악보입니다. 정현이가 그린 악보들이 첫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정현이에게 색과 소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선율은 색과 기호가 되어 그림 악보로 만들어집니다. 음악 기능과 미술 기능이 같이 결합된 서번트, 그리고 아주 이 천재적인 결과물을 내시는 서번트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첼로를 배운 지 반년 만에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을 휩쓸었고 어느덧 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언어 표현이 어려운 정현이가 자신의 음악과 그림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첫 무대입니다. 정현이가 언어적으로 자기 표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끝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이웃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이의 첫 개인전 음악을 그리다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많이 보세요.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남도가 예산군을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예산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또 카이스트 그린바이오 연구소를 유치해 농생명 산업 거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027년까지 예산군 삽교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조성됩니다. 255억 원을 투입해 8,723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카이스트는 벤처 창업과 기업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연 생명 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는 농업 생명공학과 스마트팜 기술, 기능성 식품과 건강 기능 소재 개발 등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천연물을 추출하고 이것들을 고기능화해가지고 어떻게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을 선정을 했고, 카이스트 연구소는 이미 조성이 확정된 셀트리온 충남 공장과 협업하며 그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예산군과 함께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단지 중 일부 사업을 공동 시행하며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바로 이 자리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내포 신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셀트리온 충남 공장 사이에는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 지원센터가 들어서 판로 개척과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들이 포진할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는 이미 42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으며 25개 기업과 7,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충남이 바이오 산업이 타 지역보다 좀 뒤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바이오 신산업 쪽에 큰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충남의 또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접목되며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미래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충남 성장의 뿌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 2차장에 충북 영동 출신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호홍 신임 2차장은 영동에서 태어나 경북대 행정학과로 졸업하고 국정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에는 남북 화해 협력을 이끈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KT 유선 전화가 며칠 동안 마비되는 일이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달 중순 내린 비로 지하에 있던 KT 케이블이 침수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KT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식당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통화 연결음이 2차례 가더니 뚝 끊겨버립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6월 중순에 내린 비로 광주 동구에 있던 KT 통신 케이블이 침수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화 연결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일반 전화가 전혀 불통 상태가 돼가지고 포장, 배달, 예약 주문 같은 걸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KT 측은 지난 14일과 23일 2차례 광주 동구에 있는 KT 케이블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을 보호하는 부품이 노후돼 빗물이 스며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는 일주일 만에 완료됐지만 그동안 광주 동구 학동, 금동, 충장동 등에서 유선 전화와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2주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맨홀 아래에 있던 KT 통신 케이블이 침수되면서 동구 일부 지역의 유선 전화가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통신 마비에 대해 KT 측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배달을 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장사를 크게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매출이 3분의 2가 점심시간에 나오는데 그 점심시간 올라간 까먹는데. 게다가 일부 카드 단말기조차 작동하지 않으면서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태부터 뭐가 안 되더라고. 갖고 다행히 현금 받고 예상하고 고치고 있다 어쩐다 미안하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KT 측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쯤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10년 동안 의붓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2018년 당시 12살이던 의붓딸이 상담교사에게 자해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을 비롯해 장기간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서는 친모 역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를 찾아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증평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손도끼를 들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교사에게 제지를 받자 달아났고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해서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가 이 원청격인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부발전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데요. 이 서부발전은 6년 전 고 김용균 씨 사고 때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본사 등 사업장에서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한전 KPS, 한국파워 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의 제하청 노동자로 KPS가 임대한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서부발전에서는 6년 전에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설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고 김충현 씨가 사고를 당한 설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인 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을인 한전 KPS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적 지배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꼬리 자르기 못하게 하려고 이제 사업주에게까지 이제 이 책임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국과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현재 하청업체 관계자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원청 관계자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570억 원이 내일부터 지원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착한 가격 업소는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금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114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예약 없이 직접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후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천군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 대응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옥천군 국정과제 대응 전담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미래 전략과 행정복지, 균형건설과 보건, 농업 등 5개 분야 대응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옥천군은 이 대통령 지역 공약인 대전 옥천 간 위험구간 직선화와 경부고속도로 금강나들목 이설, 또 파름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증평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혼인신고한 지 8년이 안 된 신혼부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을 넘거나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단양군이 공공박물관 건립에 도전합니다. 단양군은 지역의 문화유산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역사문화연구원에 단양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역사문화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박물관 입지 후보지 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문과 경제성 분석 등도 진행합니다. 3국의 접경지였던 단양에는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수양계 유적을 비롯해 국보인 신라 적성비 등 3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양군의 뿌리가 적성면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양군은 적성면 지역의 역사와 현황, 각종 자료 등을 한데 모은 적성면지를 출간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성 지명은 고구려 장수왕 때 적산현 또는 적성현으로 불렸다가 고려 초 적산현이 단산현으로 바뀌고 조선 태종 때 단산현이 단양군으로 개칭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성면이 단양군의 기원지역이라는 것이 편찬위원회 설명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